예, 우리공화당 기획홍보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지윤입니다. 그래서 예, 다시 한번 동지님들께 인사드리고 좀 앉아서 진행해도 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실은 이제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부에서 이제 발언 기회를 주셔서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지님들께 이제 기획 홍보팀에서 이제 한 번은 이제 홍보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안내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리고 왜 우리 당의 홍보에 있어서 실체를 가진 홍보물이나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는 SNS가 이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정기적으로 설명을 드려야겠다. 이제 이런 필요성이 점점 강해져서 이제 추후에 이제 오늘은 팟캐스트 장소를 빌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동지인들께 이제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제 우리공화당 이제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이제 뜬금없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윤채윤 대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다른 직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동지인들을 이제 도와드리고 이제 어드바이스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제 이렇게 됐느냐? 먼저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어요. 식사하시면서 편안히 들으세요. 우리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진짜 소통하고 있을까요? 네.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 예. 실은 이게 저번 며칠 전에 기자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조중동 중에 한쪽의 기자인데 우리공화당에 오는 기자분들이 다 젊어요. 90년, 91년, 92년, 요새 93년생도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의 손자, 손녀뻘 아니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뭐 아들, 딸뻘 아니면 이제 제 동생뻘쯤 되는 아이들이 기자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막 실탁들이 뻔하지 뭐 이러고 들어왔다가 솔직하게 이제 호감을 표시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제 기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진짜 소통하냐.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뭐 당 지도부가 뭐 개인 희망사항을 말한 게 아니냐, 이거는 우리공화당 희망사항이 아니냐, 아니 뭐 목표가 아니냐, 뭐 아니 속된 말로 뻥친다고 해요. 근데 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난리가 났죠. 우리가 좀 미워하는 몇몇 유튜버들이 막 가짜 방송도 하잖아요. 안달이 난 거예요. 이제 죽었다, 이제 너는 이제 잊혀졌어 이러고 좋아했는데 정작 박 대통령께서 그렇게 치고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공화당이 진짜 소통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아세요. 예. 그래서 여튼 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저도 좀 확신을 하게 된 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우리공화당 세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뭐 단순히 옛날 향수에 젖은 게 아니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진짜 맞서 싸울 수 있는 대항마 혹은 대적자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 그리고 문재인을 뭐 이제 치웠어요. 이제 문재인이 없어졌는데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온갖 망조 덩어리들은 계속 남아있어요. 이거를 해결할 용기나 능력을 가진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뿐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도 머리가 있어요. 계속 머리를 굴리다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공화당만 죽이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는 박근혜만 끌어내리면 된다. 이거로 온갖 머리를 굴려서 탄핵을 시켰어요. 이제 대통령 탄핵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막 머리를 굴리다 나온 게 우리공화당만 없으면 된다. 우리공화당만 죽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탄압을 당해왔고 앞으로 탄압은 더 심해질 이제 전망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여러분 겁먹고 집에 가세요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맞서 싸우면서 우리가 몇 번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여기 계신 당원 동지님 한 분 한 분이 거의 측전사급으로 재탄생을 하셔야 된다. 이미 전사인데 이제 여기서 특을 한 2개쯤 더 붙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저도 노력을 하고 또 우리 당도 사무처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무의 효율을 높이고 앞으로 국민 한 분 한 분을 더 많이 우리 동료로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홍보물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안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에서 여러 가지 피켓들을 만들어 왔어요. 짜잔.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A4 사이즈 이렇게 한 손에 들기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약간 2배 사이즈 되는 것도 있어요. 이 두 아이는 뭐에 북한의 테러는 아닙니다. 음료.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두 가지 애들은 언제 나오느냐, 이제 집회 때마다 배포가 돼요. 이제 얘들은 딱 봐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많이 쓰시고 집회 끝난 다음에 이제 들고 가셔서 기념으로 가지셔도 돼요. 왜냐, 이거 나중에 박물관에 모셔놓으면 좋잖아요. 박 대통령 돌아오시고 한 10년 지나면 이거 굉장히 희귀한 상품 될 거예요. 뭐 인터넷에 뭐 10년 전 우리 공화당 피켓 팝니다. 뭐 골동품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훗날을 좀 기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얘는 내일 부산에서 배포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피켓에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들어갔을까? 왜 들어갔을까요? 우리 공화당. 예.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잊혀지면 안 된다. 우리가 진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구출하려고 하는 대상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매주 나와요. 진짜 매주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한 수백 개 돼요. 근데 여기서 뭐냐? 사진이 이뻐야 돼요.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기 전에 어떤 짓을 했냐면 이상한 사진만 내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막 연속으로 100장 찍다 보면 좀 별의별 사진이 다 나오잖아요. 눈 감은 사진, 어리뻥한 사진, 뭐 부어 보이는 사진, 그 각도에 따라서도 똑같은 사람 얼굴이 달라 보여요. 근데 탄핵 전에는 유독 박근혜 대통령 사진빨 안 받는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잘 나온 사진, 그리고 실물에 가까운 사진, 이거를 지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 예쁜 사진이 있다 이러면 꼭 소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SNS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올려서 좋은 건 공유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페이스북 같은 거 해요. 이쁜 사진 찾아서 또 올려요. 그래서 피켓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냐, 이제 약간 이제 홍보팀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걸 들어야 돼요. 들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깔고 앉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경험적으로 뭘 알게 되느냐, 박 대통령 얼굴이 들어가면 그건 절대 깔고 앉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이제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피켓은 남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좋은 이미지랑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시기 힘드시면 이렇게 가방이나 이런 데 메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시는 게 이런 피켓이에요. 얘를 뭐라고 할까요? 무슨 재질이 붙었을까요? 이제 뭔가 도톰한 게 붙었죠. 얘를 뭐 뽁뽁이는 아니고 폼보드라고 합니다. 폼보드. 그래서 얘를 폼보드 피켓이라고 해요. 근데 얘랑 뭔가 똑같이 생겼는데 두께도 똑같은데 엄청 딱딱하고 무거운 걸 여러분 천막 부서지기 전에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기자회견 하러 나갈 때 이거 도저히 무거워서 못 들겠다 이런 거 있었죠. 그거는 포맥스예요. 이 폼보드하고 포맥스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딱딱한 것도 있지만 이 폼보드는 좀 싸요. 싸고 가벼운 대신에 비를 맞으면 휘어요.
포맥스는 훨씬 강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이렇게 가볍고 스스는 딱 봐도 폼보드 같이 생긴 애가 있다 이러면 얘는 가급적이면 그 물에 던진다든지 이제 물에 오래 노출시키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개당 한 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해요. 그 충무로 같은 데 가보시면 막 실사출력 이런 게 전부 이런 거 만들어주는 애들이에요. 뭐 비밀도 아니에요. 전화만 걸어보면 대답해주는데 이게 A2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거 만드신 동지님들 계신데 이제 보존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개당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다. 근데 그 차이는 업체별로 다르고 또 몇 개를 한 번에 제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혹시나 뭐 단체나 개인에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한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충무로 그리고 을지로 삼가 그 사이에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비밀도 아니에요. 모두 아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서명대 같은 데서 필요하시다 이러시면 홍보팀에서 도안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원래 만들어진 거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전화 거셔서 아니면 이제 제 전화번호를 아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보시면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셔야 돼요. 전화번호도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 실제로 업체에서 만들 수 있는 자료를 받으시려면 문자나 카톡 전송이 안 돼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이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활동하시는 분 중에 다른 분의 이메일 주소를 아셔서 대신 받아주셔야 이제 실제 제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당에 뭔가 민원 같은 걸 넣어주실 땐 이제 핸드폰 번호도 그렇지만 이메일 주소를 꼭 같이 남겨주시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예,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거에 한 4배쯤 되는 한미동맹 피켓이요. 그 보신 적 있으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게 며칠 전에 도난을 당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저도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젊은 누군가가 들고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좌파보다 예쁜 거예요. 뭐 집에서 혼자만 보려고 가져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간 놈은 하루라도 이거를 남한테 보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좌파보다 이쁘니까. 사람들이 설득당할 것 같으니까 뺏어가요. 근데 다시 재주문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피켓을 들고 이제 아무리 봐도 우리 동지가 아닌데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 제보해 주시면 우리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 부쩍 그런 시도가 늘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당보예요. 한 달에 이제 한 번에서 2번, 그러니까 지금 월 평균 1.5회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달에 3번 아니면 4번 나오는 거죠. 이게 A4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인데 그 당보에 대한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재질. 예, 재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당보에 대한 불만사항 여기서 다 접수받습니다. 작다. 글씨가 작다. 예, 글씨. 사실 이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먼저 재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좀 재질을 낮춰서 좀 더 많이 찍는 게 좋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래서 문의를 해봤더니 제가 입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당으로 이직하기 전에 한번 그런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당보의 재질을 낮추니까 이게 조금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여기에 사진도 나가고 글도 나가는데 그 종이나 잉크 재질에 따라서 그리고 가공 방법에 따라서 이게 막 굉장히 저렴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가 몇 원 차이에 그렇게 틈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질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제일 적절하다라는 타협점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반딱반딱한 재질에 이제 잉크가 번지지 않고 색감이 왜곡되지 않는 정도. 그 정도 선으로 해서 이렇게 당보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 당이 부자가 되면 조금 좋은 재질로 나갈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자유일보 같은 경우는 종이 재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재질로 나갈 수도 있고
나중에는 뭐 시도당별로 다른 소식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중앙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다. 실은 이거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이제 민원이 많았던 게 글씨체인데, 아니, 글씨 크기인데, 글씨 크기를 조금 키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참고자를 좀 가져왔어요. 첫 번째가 조선경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일보예요. 글씨체가 똑같아요. 이게 보면 조선일보 명조체라고 해서 배포된 글씨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썼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글씨 크기가 똑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께 한 0.2mm 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조선일보 사이즈로는 키워야겠다. 네,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작은 글씨에도 읽어주신 동지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글씨체가 어찌된 연유인지 이게 작아서 그런지 조금 퍼져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맨눈으로 계속 읽어보니까 느낀 건데, 그래서 이 글씨체도 필요하면 조선일보체를 고집할 필요 없이 조금 더 가독성 좋고 두꺼운 걸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다음 주 것부터는 글씨체가 좀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당보에 대해서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게 있지만 얘는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또 우리 당에서 퍼뜨리는 홍보물이 이런 전단지예요. 이런 이제 찌라시. 얘는 이제 뭐냐면 아트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뭐 아트지 90g이다 이러면 그 그람수라는 게 두께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트지 300g, 조금 도톰하고, 이 얇은 애는 아트지 90g. 이 아트지란 건 조금 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차이가 있는데, 얘를 이제 집회라든지 뭐 아니면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같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발행해 왔어요. 근데 이제 이번 다음 주에 대대적으로 전단지를 찍어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8월 15일에 대집회가 있습니다. 뭐 작년 아마 우리 공화당이 이제 대한애국당일 당시에도, 혹은 이제 당 소속이 아니었어도 3월 1일 집회랑 8월 1일 이제 광복절 이날 태극기 집회는 많이들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2주 좀 넘게 남았는데 벌써 거의 이제 홍보전에 들어갔다. 지금 우리가 좀 안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은 벌써 뭐 광고도 내고 뭐 그런데요. 뭐 우리 집회 오세요 이러고. 근데 우리 8.15 태극기 집회는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역에서 시작할 겁니다. 딱히 비밀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은 또 이제 유경수 여사 서거일이기도 해서 이제 오전에 이제 행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서울역에서 하니까 일단 누가 물어보시면 서울역이다 알려주시고, 이 8월 15일 광복절 태극기 집회가 대대적으로 홍보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전국 서명대는 물론이고 희망하시는 개인들한테 신청하신 전단지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는 혹시 서명대 담당자 연락처를 아시는 분들 일단은 민원실 대표 전화로 접수를 해주시면 이제 각 부서로 이관이 돼요. 그래서 성함 연락처 이렇게 남겨주시고 요청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다음으로 이제 아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예, 말씀해 주십시오. 현충원? 예. 지난 태극기 집회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러니까 서울역 집회를 하기 전이에요. 재작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는 마로니에 태극기 집회 하던 시절에는 현충원에 있다가 삼성역 집회를 했었어요. 또 삼성역에서 시작해서 뭐 이제 강남역까지 행진하는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서울역 집회를 시작한 이후에는 이번 8월 15일은 서울역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여서, 혹시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역 집회로 했고, 이거를 도시공항 용어로 하면 장소의 맥락성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공화당은 서울역, 태극기 집회는 서울역. 이게 국민들, 특히 서울 시민들의 인식에 알게 모르게 심어진 거예요. 이런 걸 장소적 맥락성이라고 해요. 일례로 우리를 이제는
뭐 마로니에 하면 옛날 대한애국당을 생각하는데 우리공화당하고 매치가 되진 않죠. 장소가 역사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역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혹시 이제 그런 점에서 서울역이 선정되었다. 그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그 참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10시 시작인지 9시 시작인지는 자세한 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 아마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신 분? 빗방울이 쏟아지는데 일단 정지 신호가 있기 전까지 일단 좀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심리전입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공화당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공화당을 알리긴 알리는데 우리공화당을 좋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서명대도 하고 전단지도 돌리고 당부도 돌립니다. 근데 이게 또 단순히 우리공화당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뭐 가끔 홍보 활동을 하다 보면 좀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한테 계속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하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화를 참아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 이미지, 우리공화당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나 모습 하나하나가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공화당은 당원 한 사람이 모여서 만든 진짜 민주적인 풀뿌리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원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고 그만큼 또 당 지도부만큼이나 대표성도 있습니다. 저 사람 우리공화당 당원이래. 이게 굉장히 강해요. 파워가. 그래서 보면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그 이승만 추모식 때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뭐 이게 우리공화당 당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우리공화당 당원이 그냥 지지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진실은 몰라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북한 뉴스까지 나왔어요. 그 며칠 전에 보도했어요. 뭐 리승만 추모식이라는 곳에 가서 뭐 황교안이 뭐 이제 뭐 물벼락을 맞았다 이러면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보수 물벼락이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보수 물벼락이래요. 그거 뭐 한참 보셨어요. 그만큼 여기 계신 분들의 그 행동에 대한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고 이게 진짜 잘못하면 북한발 해외 토픽으로까지 이어진다. 그 잘못하면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공화당 보수 군자가 박근혜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뭐 이런 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갱이들이 왜곡하지 않게 우리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할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표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단지를 나눠주시거나 당보를 나눠주시거나 할 때 물론 빨갱이가 짝 찢으면서 퇴할 수도 있어요. 당해봤어요. 굳이 빡빡 찢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 어디서 당했냐, 제주도에서 한번 당했어요. 근데 제주도는 좋은 분뿐이었는데 딱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제 저도 막 화내고 자주 그러는데 그냥 웃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저도 빨갱이 보면 사실 말할 자격이 없어요. 빨갱이 보면 눈이 막 뒤집히거든요. 그래서 막 야 임마 이러다가 막 너 때렸어 막 이러면서 네가 나 때리려고 했어 이러고 막 그러는데 그냥 웃으세요. 저도 웃을게요. 그리고 너무 송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우산을 쓰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또 악마의 편집을 당할 우려가 있어요. 최고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JTBC를 비롯한 이제 좌성향 언론들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빛을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고 정말 화나실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뒤에 서 계실 경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저도 솔직히 자신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께서 뒤에 서 계신데 앞에 있는 좌파를 보고 눈이 뒤집혀서 육두문자를 하고 말았다.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일단 미리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비록 지금은 감옥에 계시지만 언제 나오실 거거든요. 그때 만약에 실수를 할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나오지 못할지도 몰라요. 멘탈의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그 점을 좀 양지해 주시고 이제 마음을 여유롭게 이제 좌파들이 우리를 보고 화내게 해야 된다. 그거를 지금 항상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홍보 효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심리학적으로 우리 공화당에서 나눠주는 전단지나 당보의 접근성이 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공화당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전단지를 한번 봤을 때 보고 휙 버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몇 초 정도 볼까요? 3초, 뭐 3초, 5초, 5초. 아니면 받은 즉시 보고 버린다고 하면 1초도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봐도 뭘 보느냐? 일면을 봐요. 그래서 일면 헤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그 신문 집에 날라올 때 일면에 있는 거 보고 헤드라인 보고 가끔 재미있으면 읽고 재미없으면 그냥 뭐 안 읽고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요한 내용이 속에 있다 이러면 이거는 그냥 사장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TV 광고도 몇 초냐, 사실 예전에는 광고가 뭐 10초, 15초 이랬어요. 근데 요즘 광고는, TV 광고는 굉장히 길어졌어요. 뭐 1분 30초 이러는데 그거 솔직히 안 봐요. 그래서 광고계 원로들은 요즘 광고 너무 길다 이래요. 그럼 몇 초 안에 결정돼야 되느냐? 1초, 3초, 길어야 3초, 아니면 1초 안에 사람의 관심을 끌어야 성공한 광고예요. 예를 들면 여기 혹시 유튜브 안 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유튜브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혹시 뭐세요? 광고예요. 저도 광고만 보면 그 기분 탓인지 요새 광고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두개 예전에는 뭐 3초 바로 보기 있었는데 요새는 이 광고 끝나도 보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악착까지 보는데 그것도 몇 초냐? 5초 웬만하면 안 넘기려고 그래요, 유튜브가. 그래서 광고주들은 참 불쌍한데 우리는 대부분 앞에 5초만 보고 끝난다. 그것도 딴 데 보다가 끝난다. 근데 그 광고가 가끔 재밌으면 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일단은 얘를 최대한 이렇게 바로 지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이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나눠주신 분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보물은 이제 더 많은 내용을 빨리빨리 많이 알리고 싶고, 그래서 천막 부서지기 전에는 어떤 걸 했느냐? 이런 신문에 전단지 넣어서 이렇게 돌리듯이 여기다가 이런 전단지를 당보를 펴서 전단지를 넣어서, 아이고 잘 안 접히시네. 이렇게 돌리시는 분, 그리고 또 여기에다 이게 빠질까봐 걱정해 주셔서 한번 접어요. 이렇게 해서 돌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6월 25일 천막 부서지기 전에는 거기서 여기 계신 이제 당원 동지님들이 이제 이런 걸 끼워서 접는 작업을 하셨어요. 근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제 많이 돌리는 게 좋은가? 아니면 하나라도 더 보게 하는 게 좋은가? 근데 3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해보시면 웬만하면 조금 덜 돌리더라도 그냥 분리하시고 접지 않고 그냥 돌리시는 편이 사실 노출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접으신 분들은 뭐 무슨 비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언제 또 줬느냐? 이런 일간지에, 이런 조선일보 같은 데에 그냥 그대로 껴서 넣어요. 신문 지국에서는 여기 이렇게 광고주들 이제 광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려요. 이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왜냐? 신문이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 당보가 아직은 작아서 작은 걸 돌리실 때는 그냥 돌리시는 편이 더 좋다. 왜냐하면 받은 즉시 버리더라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 100장을 돌려서 10명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50장만 돌려도 25명이 볼 수 있게끔 이제 홍보 효율을 높이는 것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편이 아마도
현장에 계신 분들께는 조금 덜 돌리더라도 피로감을 덜어주는 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서명대에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업무 부담 이제 그런 거를 좀 덜어드리는 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질문 사항이나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있으실까요? 예. 예예. 예. 그 홍보물에 그 제가 이제 네. 박명시 지역에서 그걸 돌렸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님 이렇게 접혀져 있잖아요. 예. 접혀져 있는 거를 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 얼굴 나오는 쪽으로 다시 접어서 그렇게 길게 해갖고 돌렸어요. 그랬더니 거의 제가 한 7, 80장을 돌렸어요. 예. 근데 그게 좋지. 이렇게 딱 접어서 얼굴도 아예 없고 홍보물이 아예 없이 그러니까 너무 좀 약한 것 같아요. 예, 맞아. 좀 접지 그러니까 말라고. 저는 접지 않고 펴서 돌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네네. 예. 근데 바로바로 예. 그 앞전에 그 남자분께서 애국자분께서 돌리실 때는 바로바로 버리더라고 사람들이. 그걸 제가 다 주워가 다시 접어서 다시 했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그 얼굴 나오시죠? 뒷장에 거기를 펴서 내가 돌렸어요 크게. 그 박근혜 대통령 이제 존영이 네. 이제 안쪽 면 내지라고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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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 네. 안쪽 그 있을 때도 안쪽 있고 내지, 네. 또 아니면 사면이 이제 바깥에 그 표지라고 해요. 이제 표지 1면에 있거나 아니면 뒷면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 네. 번호마다 달라요. 편집하다 달라지는데 일단은 그 사실 또 역으로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있다고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요새는 안 버려요. 안 그게 좀 버려요. 바뀌었어요. 다 받으셨어요. 예전에 제가 입사하고 그러니까 작년 겨울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얼굴 있다고 바로 버리는 경우가 잦았어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있으니까 봅니다. 그게 여기 계신 이제 동지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번에는 편집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제 존영이 3면에 들어갔어요. 안쪽에. 근데 이제 저희도 웬만하면은 표지로 빼는 게 좋겠다. 지금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는 있습니다. 그래서 1면이나 4면에 있으면, 겉면에 있으면 굳이 접지 않으셔도 바로 노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걸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 박근혜 대통령 관심 있어 보이겠다. 이러면 그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있는 면으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네네네, 예, 맞아요. 그 점 네. 꼭 유념하고 네, 표지로 네. 유지하겠습니다. 그 4명을 잠시만요. 4명을 글자를 예. 그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뭐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3년이 돼 계시는지를 그거를 명확하게 해달라. 이제 그 받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여쭐게요. 프로그램 끝나고요. 그다음에 거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예. 예,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명대마다 이거 우리 쪽에 관심 있다 확신되면 그분은 다 보세요. 특히 서명대 찾아오신 분들은 서명하고 자원가입 하신 분들은 그렇게 패키지로 주십시오. 네, 이제 거리에서 배포하실 때는 낱장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말씀 있으실까요? 예, 이제 없으시면은 이제 비가 오는 관계로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제는 이제 마지막은 이제 지난 당보. 그 과거로 당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8호로가 나왔는데 7호로가 아직 있다. 이러면은 그냥 최대한 빨리 돌려주시고 아니면 같이 돌리셔도 됩니다. 그냥 2장씩 주신다든지. 근데 너무 오래 지난 당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19년 7월인데
2018년 12월호가 있어요. 아, 그거를 돌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무슨 네, 스팸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약간 보이스피싱 같잖아요. 너무 지났다. 이거 뭐 한 2, 3개월 지나서 뭐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뭐 구속기간 만료 이런 거를 지금 돌릴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예, 당으로 문의를 주십시오. 뭐 어떻게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마지막 이제 홍보물 관련 끝났어요. 네이버 뉴스 회원가입 해드립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요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대도 그냥 문방구에서 한 3,500원 합니다. 그래서 서명대 같은 데서 잘 하시는 분, 네이버 회원가입 같은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제가 천막당사에 있을 때는 요거 세워놓고 일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 네이버 댓글 뭐 뉴스 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 도와드리고 가입해드리고 안내해드립니다. 예전에 물었는데 까먹었어요. 이러면은 또 찾아오시면 또 알려드려요. 그래서 요런 쪽지 예전에 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아예 양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거 까먹었어요. 이런 분들은 더 이상 안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천막당사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있을 때 항상 요거 세워놓고 있을게요. 그러면 저한테 오셔서 제가 만약 뭔가 좀 불친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러면 당직자가 건방지다 이러면서 저한테 당장 가입을 해라 라고 명령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